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이야, 북한 큰일 났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의 완전히 청정지역이다 라고 북한이 그동안 선전하고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2년 동안 완전히 국경을 통제하고 있었죠. 이랬는데 드디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신의주, 단둥, 중국 단둥하고 딱 마주보고 있는 신의주인데, 여기에서 지금 아주 많은 사람을 화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겠고요. 또 평양과 지역 간의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증폭되고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제가 계속 요즘 알려드리고 있지만 미군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 이번에는 특수전 관련해서 중요한 뭔가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극심한 물자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평양의 극소수 특권층들에게만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정책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체제가 유지되려면 이런 사실을 들키지나 말아야 하는데 이를 인지하는 주민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북한이 12월 21일 김정은의 이름으로 평양시 주민들에게 냉동 생선을 공급했다는 관영 매체 보도가 일제히 쏟아진 후에 당국의 이런 차별에 주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12월 23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21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이 인민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평양의 주민들에게 냉동 도루묵을 유상 공급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김정은의 애민정신을 선전하겠다고 나간 이 보도가 10%의 특권층을 위해 90%의 인민들을 홀대한다 라는 주민 분노라는 반응을 낳고 있다고 RFA는 전했습니다. 실제로 함경북도와 평안북도 등 지방 소식통들은 지방 배급소에서 1kg당 국정 가격인 4,500원에 판매하는 쌀이 평양에서는 46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는데요. 이들은 평양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계란을 비롯한 사탕과 과자, 기름, 음료 등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소식통들은 일반 주민들에게는 신분증으로 공민증을 발급해 주지만 평양 시민에게는 공민증과 색상, 모양이 아예 다른 평양 시민증을 발급해 차등을 둔다 라며 평양 시민에게만 혜택을 베풀면 외곽 주민들의 반발도 차단하고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차별 정책은 최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강동환 동아대 교수가 발간한 책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강 교수는 평양에서만 생산되고 평양에서만 소비되는 치즈 에스키모 아이스크림, 망고 요구르트 등의 제품 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의 주민차별 실체를 비판했습니다. RFA와 소통하는 복수의 북한 소식통들은 조선노동당이 아니라 평양노동당이라고 불러야 한다. 우리나라는 평양공화국과 지방공화국이 있다. 다 같은 국민인데 지방을 수탈해 평양만 챙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양만 챙기는 모습을 숨겨도 모자랄 판국에 그걸 공개해서 지방 주민들이 분노를 자극하는 북한, 도대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양에는 아이스링크도 있고 물놀이 풀장도 있고 호텔, 백화점, 마트, 유람선까지 있고 이런데 지방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참하게 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 여건이 좀 부족한 거, 그건 이 평양의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런데 공급되는 식량의 또 판매되는 이 생필품의 가격이 이 정도로 차이 난다. 이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평양의 시민들에게만 쌀을 46원에, 킬로그램당 46원에 공급한다. 근데 국정 가격은 4,500원. 100분의 1의 가격에 보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장마당에서 한 6,000원 이렇게 거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식량 모자라면 1kg에 6,000원 주고 쌀 사 먹어야 되는데 평양 시민들은 100분의 1인 45원에 사 먹는다. 그리고 최근에 이 해군들이 물고기를 잡았죠. 그 잡은 물고기 또 수탈한 물고기 이게 이제 그 지난 가을에 밤을 수탈했듯이 물고기를 수탈합니다. 그 수탈한 물고기를 차라리 군인들 나눠줬으면 그래 군인들 배급받았구나 하겠는데 이걸 평양에 가져와서 평양 시민들에게 김정은의 이름으로 나눠줬다. 이걸 이제 인민들이 알게 된 것이고, 그럼 타 지역에 있는 인민들은 우리 뭐냐? 도대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평양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따로 분리돼서 존재하냐? 라는 볼멘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불만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을 또 관영 매체를 통해서 김정은의 이름으로 보도를 해요. 그러면 김정은에 대해서 저 김정은은 왜 차별하냐? 공산국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차별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고 아예 신분증도 다르고 그리고 평양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평양과 지방의 어쩌면 내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지방에 있는 모든 인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 마당에 2년 동안 코로나를 통제하느라고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었죠. 그런데 그 봉쇄가 뚫렸습니다. 그동안은 일부 의심 환자가 발견되고 했지만 이렇게 확산되는 것 정황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겠는데요. 보겠습니다. 결국 북한도 뚫렸습니다. 최근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코로나가 발병해 교화소 수용자들을 집단으로 불에 태우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당국이 필사적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확산을 막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지난 12월 18일 평안북도 신의주에 있는 교화소에서 70여 명의 시신을 집단으로 화장했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교화소 안팎에서 발열과 기침, 구토 등 코로나 증세가 집단으로 발생했다고 데일리 NK가 12월 23일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복수의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신의주시 백토리 교화소에서 교화소 내의 의심 환자, 인근 노동단련대에서 발생한 의심 환자들의 시신을 한꺼번에 소각했으며 그 수가 무려 70여 구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라는 단어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염병이 돈 것으로 보인다 라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소각된 사람들 대부분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최근 신의주 접경 지역인 단둥에서 도심이 폐쇄될 정도로 빠른 감염 확산이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북한도 뚫렸다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환경입니다. 최근 북한은 식량난이 심해지며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데요. 12월 중순 이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당국이 산림보호를 명분으로 땔감 채취를 금지하고 있어서 굶주림과 저온으로 인한 감염 취약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소문 차단에 주력하면서 국경 봉쇄를 더욱 강화하고 이 일대의 통행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가장 경계가 삼엄한 평양도 뚫리는 상황에서 이제 북한 전역에 감염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의 이 수용소에서 70여 명이 다 갑자기 죽었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죠. 한 번에 화장을 해야 될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죽었다. 그건 일부러 죽이는 거 아니면은 전염병밖에 없죠. 그런데 신의주는 바로 단둥, 압록강 바로 건너에 있는 그 도시가 신의주고 그래서 신의주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아주 국경이 세게 봉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말 몰래 중국과 함께 밀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 병이 건너온 것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 단둥 지역이 최근에 봉쇄를 했어요. 거기도 전염병이 확 돌아가지고 문제는 이 북한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라는 이 새로운 병에 걸렸을 때 여기에 대응하는 이 뭔가 대응 체계가 인체 내에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양 상태가 좋고 이러기 때문에 면역력이 좋죠. 저도 코로나 세게 걸렸지만 결국은 다 나았습니다. 영양 상태 좋고 하니까 인체 내에서 스스로 뭔가 방법을 찾아서 몰아냈겠죠. 아무것도 없이 저 타이레놀만 병원에서 먹었는데 그래도 결국은 나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보다 영양 상태 안 좋죠. 그리고 춥죠. 면역력이 좋으려면은 일단 영양 상태 좋아야 되고 온도가 따뜻해야 되는데 저는 아주 따뜻한 병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죠. 그런데 북한은 지금 춥습니다. 연료 없죠. 거기다가 땔감도 채취 못하게 하죠. 김정은이가 살림 녹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제 아예 나무 자르면 바로 그냥 반역죄로 잡아버리니까 땔감 없죠. 그러니까 덜덜덜 떨고 있어야 되는데 면역력이 좋을 리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감염이 되면 그냥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죽는 확률하고 북한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요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오미크론, 이 오미크론이 만약에 북한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오미크론은 원체 기존의 코로나 또는 코로나 델타 변이 이런 것보다는 약하다라고 지금 뭐 알려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이라면 상대적으로 북한인들이 견딜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겠지만 지금 단둥에서 발생한 것은 오미크론이 아니고 델타 변이에요. 아시다시피 델타 변이는 기존 제가 걸렸던 초창기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바로 델타 변이고 감염력도 훨씬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한 이 델타 변이가 신의주에 퍼지고 그 신의주를 스타트로 해서 북한 전역으로 퍼진다면 이거 지금 북한의 의료 체계 약도 없고 뭐 북한에 타이레놀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런 상황이라면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물론 뭐 이동이 우리만큼 자유롭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만큼 빠르게 퍼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코로나라는 이 확실한 너무나 확실한 전염력을 가진 이 전염병이 북한을 휩쓰는 날이 진짜로 오겠다. 그러면 이제 북한 정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이런 대응 체계 작게 5029 이런 거 한번 다시 점검해야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신속하게 북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정부가 탄생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뭐 북한이라고 하면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이런 자들이 또 그보다 더한 자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큰 마이너스가 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수 우파 자유진영의 정권이 잡은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오히려 그게 장기적으로는 민족 전체의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뭉쳐야 됩니다. 그런데 악재가 너무 많지만 그래도 뭉쳐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또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 미군 특수부대와 해병대의 이상 조짐이 계속해서 식별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 특수작전을 총괄하는 통합특수전사령부 수장이 비밀리에 오키나와를 방문해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해도 정말 이상합니다. 지난주에 미 통합특수전사령관 리처드 D. 클라크 대장이 오키나와에 있는 제1특수작전단을 비밀리에 방문해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일본 오신트 소식통들이 12월 23일 리포트했습니다. 클라크 사령관은 한국 시간으로 12월 15일 C-37 전용기 편으로 오키나와에 들어왔는데요. 곧장 오키나와 요미탄촌으로 이동해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제1특수작전단 그린베레를 찾아갔습니다. 미 통합특수작전사령부는 클라크 장군이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1특전단과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는 클라크 장군이 방문했던 바로 그 시점에 굉장히 특이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던 중이어서 이번 방문이 모종의 임무에 앞서 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시찰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군 특수작전 부대인 제353 특수작전 비행대 CV-22M 오스프리의 지원을 받아 제3해병원정군 정찰대대 포스리컨과 합동으로 적지 종심 침투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같은 기간 서태평양 미 해병대 신속대응부대인 제31 해병원정대 예하의 5연대 1대대는 모터라이즈드 레이드, 즉 차량을 이용한 비전통적 기습 침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이번 훈련이 뮤엑스, 즉 작전 배치 직전의 최종 평가 과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미 육군과 공군, 해병 특수부대와 신속기동군이 평가 형태로 침투 훈련을 실시하고 그 현장을 미군 특수전의 총책임자가 와서 시찰하는 상황, 일반적이지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분명합니다. 클라크 대장,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특수전 사령부, 통합특수전 사령부. 이 플로리다에서 뒤에 보이는 이 파란색 비행기죠. 이게 C-37 수송기인데 VIP 수송기입니다. 이걸 타고 알래스카를 거쳐서 오키나와로 왔습니다. 이제 덩치가 작은 비즈니스 제트기이기 때문에 급유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오키나와로 왔는데 ADS-B는 켜지 않았습니다. 즉 비밀리에 왔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착륙하는 것을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찍어서 올렸고 그런데 이 그린베레 부대의 SNS에 보니까 또 이 C-37이 왔고 그래서 이 클라크가 이 비행기를 타고 왔구나. 그러면 이날은 12월 15일 오신트 소식통들이 이 C-37이 착륙하는 사진을 올린 그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이게 다 이제 첩보고 이걸 모합해서 이 조각 정보들을 첩보들을 모아서 이제 정보를 만들고 다 유출을 해나가는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서치하는 그런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정보를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나의 아이템을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보도에 나오지 않은 것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 미군 SNS에 나온 이 사진들을 보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30일 해병 원정대의 수색대죠. 특수부대 포스리컨. 얘들하고 그린베리하고 합동 침투 훈련을 하는데 여기에 또 30일 MEU의 전초부대들이 들어가서 모토라이즈드 레이드, 이 뭔가 차량을 타고 기습 침투하는 이런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전초부대 길을 뚫어주고 버기카 이런 걸 이용해서 길을 뚫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린베리나 포스리컨이 이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었고 그걸 평가하러 시찰하러 간 거예요. 특수전 사령관이. 그래서 도대체 뭐를 하기 위해서 또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병대와 그린베레가 합동으로 이렇게 침투 훈련을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와 그린베레가 이렇게 합동으로 침투할 곳이 중국이었을까? 대만은 뭐 자기네들 편이니까 이렇게 침투할 리는 없고 그럼 침투해야 되면 중국 아니면 북한인데 중국에 과연 저런 식으로 해병대들이 뭐 버기카 타고 막 침투하고 뭐 뒤에 오스프리 들어가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자마자 그냥 바로 다 녹아버리겠죠. 결국 이런 것들은 전부 북한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부 북한에 뭔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뮤엑스라고 하는데 항모 전단이 항모 전단을 다 꾸려서 출격하기 직전에 그 꾸려진 항모 전단, 뭐 군함, 호위함, 뭐 잠수함 또 여기 전투기들 오고 하는 그 모든 호위 세력들하고 전단 꾸렸으니까 손발 맞춰보는 훈련하죠. 그걸 이제 컴투엑스라고 하는데 그걸 한 달 정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컴투엑스를 하고 나서 한 뭐 20일에서 한 달 정도 쉬고 그리고 진짜로 이제 작전 출격을 해서 한 6개월 원정 작전하고 그리고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컴투엑스, 항모의 컴투엑스처럼 이 뮤엑스라고 하는 거는 강습 상륙 전단이 출격하기 전에 자신의 배에 탈 강습 상륙함이니까 해병대원들, 특수부대원들이 탈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하고 마지막으로 또 손발 맞춰보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이 F-35도 탑재하고 오스프리도 탑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좀 휴식을 좀 했는데 이게 이제 출격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도 출격하고 칼빈슨도 인도양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요코스카 일본에 항상 지금 대기하고 있고 에브라함 링컨이 1월 달에 이 서태평양으로 온다 그러고 이 어마어마한 전력이 집결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진해 해군기지 안에 미군의 원정 해상 이동 작전 기지 미구엘 키스함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 이건 뭐 바다에서 완전히 그냥 해상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원정 이동 해상 부유 작전 기지거든요. 이게 지금 진해에서 계속 스테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미군들이 훈련을 막 하고 있는데 그 훈련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한번 확 해버리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